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직 치료제가 없어서 돼지가 걸리면 100%의 치사율을 보이는데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면서 우리 정부와 농가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돈협회 회장 하태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양동 농가에서 굉장히 유의 깊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렸다면은 돼지가 100% 죽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예,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출혈 전염병입니다. 주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가 되며 감염 시 고열, 식욕 부진으로 폐사하게 됩니다. 구제역이나 일반 돼지열병과 같이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 이르게 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의 코나 입으로 통해서 돼지에게만 전파되지만 진드기에 물리거나 또 돼지가 흙을 파다가 땅속의 바이러스가 피부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유입되거나 전파되는 경우는 주로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고기 산물로 오염된 잔반을 돼지에게 먹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전염성이 강하고 매우 위험한 돼지 질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굉장히 보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고기를 냉장으로 먹었다. 이러면 제가 사람이 혹시 걸릴 수도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특히 돼지에게만 발생이 되고 현재 인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해는 없고 돼지가 안심하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일반 돼지열병, CSF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최근에 일본에서 지금 현재도 발생되고 있는 돼지열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오보된 바도 있지만 그 CSF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또 우리 한돈 산업에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많이 주는 전염병이지만 국내에서는 2016년도 연천에서 발생된 이후로 또 백신 접종으로 질병 전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소독 등 선제적인 방역 활동으로 현재는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열병에 감염 돼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포개거나 그다음에 모여 있거나 또 기에 주둥에서 발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열병과 임상 증상이 비슷하지만 그러나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1일, 4일 만에 돼지가 폐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일반 돼지열병은 차이가 많이 있고 특히 세계적으로 50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해 왔지만 복잡한 바이러스의 특성상으로 현재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돼지열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큰 차이점이라면 지금 백신이 있다 없다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8월에 지난해 8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에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확산해 있는 겁니까, 현재? 지금 이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 1920년도에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는 28개국, 그 다음에 유럽에는 13개 나라, 지금 아시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나라, 전국에 세계적으로 한 45개 나라에서 지금 발병을 했고요. 특히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1960년도에 이제 이 병이 풍토병이 되어서 질병을 완전히 건절하는데 한 3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나 아프리카에 발생이 되었지만 현재 서유럽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까지 확산이 되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31개 행정구역 전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국의 돼지가 한 4억에서 5억 마리 정도 되는데 현재 20% 이상 폐사가 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중국의 돼지고기가 부족해서 아마 지금 미국의 돼지고기 선물 시장이 급등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수급 조절에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 생산성으로서 우리 한돈 농가의 어떤 그 수급량으로서도 네. 지금 현재는 적정이 될 거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 현재로서는 돼지고기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그럴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수급은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뭐 전해주셨는데 현재 중국에서 모든 지역에 지금 이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을 해서 한 20% 정도가 살처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웃 예.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혹시 전염이 되지 않을까 그 방역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 발생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이웃 바로 이제 네. 중국에서 지금 현재 그 앞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항만이나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저희들이 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휴대 축산물을 저희들이 그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유전자가 14건이나 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제 소세지, 순대속, 만두, 햄버거 등에서 발견됐습니다만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그게 죽은 바이러스로 죽은 바이러스가 네. 발견되어 전파 우려는 없었고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국에 여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근로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시나 또 우리 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육이나 돈육 소세지, 육포, 그다음에 만두속, 순대, 하몽 등 비가열 휴대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그 반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해달라 말씀드리면서 현재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이랑 접경 지역이죠. 북한 지역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뭐 추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그 중국에서도 지금 북한에서 네, 같은 북한이요. 경우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지역은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를 한 거, OI에 보고를 했고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현재의 분위기상으로는 아프리카 열병도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철책선이 가려놓여 있지만 거기에 이제 멧돼지나 잔반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병 주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북한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북한의 현재 상황을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북한의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뭐 전해진 거는 없겠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뭐 방역이 제일 우선일 것 같은데요. 한돈 농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어떤 점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특히 이제 우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위해서는 우리 한돈 농가나 또 우리 한돈에 관련되는 산업하는 농가에서는 특히 지금 아프리카 발생된 국가는 여행을 상가를 또 해주시고 만약에 거기서 들어오는 이제 그 근로자는 재입국할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진축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를 하고 또 그날 국내 입국 시에는 농장에 5일까지는 출입을 상가해 주시고 별도 격리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한돈 농가들은 매일 1회 이상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자를 통제 관리해야만이 우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협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프리카의 돼지 열병의 주요 감염원은 이제 오염된 육류고 또 냉장육이나 냉동육에서도 이게 바이러스가 오래 잔존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시라 아까 말씀드린 육류의 만두, 하몽, 햄, 소시지 등을 절대 휴대해서 우리나라에 반입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이런 육가공 식품을 휴대해 입국했을 때는 자진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인체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요. 얼마 전에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돈 농가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부족하다 싶다는 점이나 또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농림부 장관이 이제 외교부와 네.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담화문에는 우리 한돈 농가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있지 않고 오직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았나 싶어서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너무 미미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우리 한돈 산업의 붕괴뿐 아니라 전체 축산업이 다 붕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한돈협회와 우리 한돈 농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정부에 꼭 부탁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돼지에 대한 잔반 급여 금지를 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둘째, 국경 특히 우리 이제 휴전선 같은 지역의 멧돼지의 소탕 및 개체수를 네. 조절해 주시고, 세 번째, 해외 여행객 출입국 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지금 100만 원인데 상향 네.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네. 이것을 법제해서 외국인, 내국인 모두 의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돈 농가는 네. 이 3대의 요구사항을 정부에서 꼭 지켜주셔서 우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철두철 막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